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비트필승님께서 삼각 수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 2부 강의를 맡게 된 비트필승입니다.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차트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맞아 떨어지는 매매 기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차트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아셔야 될 만한 정보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건 이제 사우디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사우디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무엇이냐? 산유국이다, 이제 뭐 나라에 돈이 많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꼭 중동에 관련돼서도 알아봐야 되고, 그 중동의 중심인 사우디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세계적인 기업 순위에서 탑10, 탑10 안에 누가 들어가냐? 탑10 안에 누가 들어가냐? 대다수가 미국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대다수 미국 기업이고, 분야 쪽은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IT 기업으로 편향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사우디 기업이 들어가 있다. 그 사우디 기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석유 회사인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람코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S-오일의 최대 주주이다. 이 사우디의 그 기업이 이 아람코 회사가 사우디의 왕가의 소유다 보니까 이 엄청난 부를 그러니까 왕가가 가질 수밖에 없다.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은즉슨 이제 복지가 엄청나게 좋은 나라이다. 뭐 아무래도 산유국이다 보니까 휘발유가 싸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석유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전기도 싸다. 일단 우리나라에 비해서 땅은 무진장 커요. 하지만 이제 사막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구수는 3천만 명 조금 넘는 수준, 우리나라보다도 적습니다. 땅은 훨씬 10배 이상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기존에 2차 세계대전이 열리기 직전,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사우디가 국제적 위상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상 같은 경우에 어제 이슈가 됐던 오펙에 관련돼서도 이 오펙의 수장이 바로 이 사우디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군사적인 미국에서 군사적인 지원까지 받으면서 엄청난 이제 자금과 이제 안전성까지 보장된 나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세계 정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동을 봐야 된다. 그리고 중동을 보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사우디를 봐야 된다. 이 사우디가 언제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느냐?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기름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발견을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우디에서는 자신들의 자력으로서 이 기름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돈을 축적을 불러일으킨 건데, 미국이 만든 게 바로 이 아람코 기업이고, 향후에는 이 아람코 기업을 사우디의 왕가가 이제 가져가게 된 구조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때부터 미국과 사우디는 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한 배를 탔다. 왕가는 미국의 이 기술력도 얻게 되기도 했고,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제 돈만 번 게 아니라 돈도 번 데다가 기술력까지 같이 배우게 돼요. 근데 도대체 미국이 얘네들 도와줄 입장이 뭐가 있냐? 미국은 얻게 된 게 무엇이 있느냐? 설명을 드려본다면, 사우디를 통해서 이제 국제 유가를 통제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이제 산유국이다 보니까, 많은 매물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만약에 사우디에서 기름을 너무 많은 물량을 풀어내게 된다, 많이 뽑아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하락을 불러일으키겠죠. 그 말은즉슨 이제 단가가 비싼 산유국들 나라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오펙의 대장 자리를 역할을 수행해내면서 이 가격의 안정화를 취하는 나라가 바로 이 사우디인데, 이 사우디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겠고, 또 이제 미국의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다. 제가 기존에 미국의 이제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이죠. 기축통화가 얼만큼 엄청난 상품인지,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엄청난 상품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20세기에서 가장 최고의 수출 품목이 바로 달러이다라고까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서 그 전에는 이제 근본 이제 금의 실질적인 자산에 해당되는 1달러의 이제 공급 이제 이꼬리를 만들어내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쟁이라든가 엄청난 돈을 찍어내다가 미국이 어떻게 됐나요? 신뢰를 잃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쓴 만큼 돈을 찍어냈으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 하락이 일어난다. 그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고 더불어서 미국이 기축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화폐 가치도 하락을 일으키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내냐? 바로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말 그대로 석유를 달러로서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나라들은 이 석유를 안 사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속적으로 달러를 이제 재고를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 말은즉슨 뭐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달러의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자산을 묶어낸 달러이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를 미국이 많이 찍어낸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석유를 또 그만큼 뽑아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이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엄청난 최고의 이득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근데 물론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산업으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석유에 대한 이제 우리 가격 등락폭을 좀 걱정하기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존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이제 사우디와의 관계에서 조금 애매모호해지긴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를 통해서 어떤 국제 유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 이러다가 굳이 사우디를 안 쓰더라도 자신들이 이 통제가 가능할 거라는 착각을 하다가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이제 군사 지원하던 걸 뭐 줄인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서운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일어나서 다시 지금 조금 더 석유 물량을 좀 더 뽑아내면 안 되냐라고 의뢰를 했는데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달러로만 가능하다가 이 오펙에서 어떻게 되냐면 너는 굳이 미국 달러로만 안 받더라도 조금만 중국 위안화로 한번 받아볼래?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100%가 달러로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부분은 지금 위안화로 바꿔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이 어딜 가도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뭐 통화 달러, 뭐 디지털 화폐에 관련돼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이 안 끼어들고 있는 데가 없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산유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존에는 다른 산업 분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광 산업 그리고 제조 산업을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경제의 중점을 이제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이 중동의 사우디 나라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실질적인 차트를 많이 확률적으로 높은 차트 기법을 가지고 와봤는데 바로 삼각수렴이다. 삼각수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15분봉, 1시간 선상, 뭐 4시간 선상 많이 맞아 떨어집니다. 뭐 월봉 기준이나 주봉 기준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우리 특히 이제 스윙적 관점 혹은 단타 진행하실 때 많이 적용하면서 확률을 높이실 수 있다. 일단 정의를 살펴본다면 주가의 등락이 지속하면서 캔들이 모여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삼각수렴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정의인데 매수와 매도가 비슷한 힘으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캔들이 수렴한다라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렴되는 곳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쪽으로 추세가 진행이 된다. 한마디로 이거야. 삼각형 모양이 뭐 직각으로 직각이 아니라 이제 180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저점은 똑같은데 고점은 내려가는 현상 혹은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같이 내려가는 모양. 삼각수렴은 너무 모양이 많은데 이 수렴되는 부분에서 방향성 전환이 이제 튀는 종목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그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기에 적합한 매매 기법이다. 아무튼 추세가 정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뭐 차트를 이 삼각수렴을 알려주는데 이런 모양일 때는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일 때는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잘못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반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추세를 꼭 봐야 되니까. 자, 삼각수렴에 대칭 삼각수렴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매도와 매수세가 지금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모여지는 삼각수렴 부근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이 수렴대근 부근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찾으셔야 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요새 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삼각수렴 되는 부분에서 0.1mm만이라도 내려갔으면 야 이거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동반된 추세 방향 전환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상승 삼각수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로 보셨을 때는 지금 위에 고점은 똑같은데 저점은 올라가나. 딱 봐도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세는 약해지고 있다. 매도세는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튀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동반된 추세 방향을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겠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추세 전환된 부근에서 매물대까지 확인하시면 더욱더 확률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는 이제 하락 삼각 수렴이 되겠는데 자, 하락 수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겠죠. 매수세가 약해진다. 그런데 매도세는 비슷한 흐름 속에서 매수세가 약해지는 이 와중에서 이 포인트 구간에서 어디로 튈지 얘도 마찬가지로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매물대가 동반된 추세 방향을 보시고 나서 매매를 접근하시기에 용이하다. 여기서 예측해서 삼각수렴 만들어내가고 있네. 이 포인트 뭐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봤을 때는 물론 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삼각수렴을 예측을 해서 2번 정도 테스트하는 걸 보고 나서 얘는 삼각수렴이다. 그래서 이 저점 라인 안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짧은 단타성 여기서 매도 진행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했다가 뭐 매도 진행하고 이런 단타 기법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고수익을 바라기 위해서는 방향성 전환되고 나서도 진입을 하시거나 단타성도 충분히 여기서도 가능하니까 가장 안전하게 중요한 방법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칭 삼각수렴에 대해서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삼각수렴이 되죠? 여기서 방향성으로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대칭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서는 확률적으로는 여기서 절대적으로 매수 진입하지 말아라. 수렴되는 부근에서 분명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근에서 방향성 전환되는 부근 만약 위로 튄다. 근데 단순히 차트만 튀는 것이 아니라 매물대 보고 나서 매물대까지 충분히 이 매물대에 비교해서 비교적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상승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확실한 추세가 전환된 방법이 맞다라는 걸 인지가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상승 삼각 수렴 같은 경우에서 이거는 반대로 수렴되지 않은 부근에서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각 수렴 차트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부분을 튀는 경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수렴되기 이전에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각 수렴 어느 정도 뭐 2번, 3번 테스트해 주는 걸 보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내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충분히 이 아래에서도 우리는 매집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고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던가 혹은 나는 삼각 수렴 되는 부분까지 기다리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날 튄다. 그럼 굳이 이 수렴 구간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물론 이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겠고 다시 조정 주고 나서 삼각 수렴 이 하단 부분까지 다시 올 수 있겠지만 굳이 이때 매집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시간까지 벌어가면서 큰 상승폭까지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삼각수렴 무조건 수렴 부근에서 터지는 것은 아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위에 삼각수렴의 상단치가 됐건 하단치가 됐건 뚫리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 꼭 인지를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삼각수렴 실질적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 지속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이다가 위에 저항대 맞고 다시 지지대 맞고 움직임을 보이다가 점차 여기서 매수 매도가 이제 비슷해지는 힘이 되겠죠. 두 가지 중 하나겠습니다.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고 기존보다도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매물대는 동반되더라도 지금 매수 매도세가 너무 강력하게 튄다. 특히 매수 매도세가 강력하게 튀는 종목일수록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강력한 모습을 내비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하락 삼각 수렴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렴하는 부분에서 밑으로 빠지죠. 매물대까지 동반되니까 그 이후에도 더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됐건 상승 삼각 수렴이 됐건 뭐 대칭 삼각 수렴이 됐건 결과적으로는 5대 5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고도 하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점이 같고 고점이 내려가거나 고점이 자 지우고 드릴게요. 너무 복잡해서 자 반대로는 이제 고점은 똑같은데 저점은 올라가거나 혹은 방금 대칭처럼 매수 매도가 비슷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 또 두 가지가 더가 있냐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혹은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삼각수렴이 이걸 삼각수렴이라고도 하고 라이징이나 폴링 웨지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맞닥뜨리다가 이 수렴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확률적으로 이건 5대5 아닙니다. 뭐 6대4 정도? 그 이상 될 수도 있겠는데 확률적으로 위로 한번 튄다. 이 위로 튈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겠으나 거의 대다수가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뭐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는데 야 전고점 돌파되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수렴되는 부분 혹은 그 부근치에서 추세로 강력하게 하방 압력을 가한다. 물론 여기서 반등 줄 수도 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하락은 분명히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하락, 그리고 상승, 그리고 대칭 상승 수렴은 5대5니까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수렴되는 부분에서 매물대를 보고 나서 추세 방향성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혹은 그 삼각수렴 만들어내는 부분 안에서 저점과 고점 계속적인 테스트를 보면서 삼각수렴 나가는 것이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짧은 단타로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다? 기술적인 반등 혹은 기술적인 하락은 분명 한 번쯤은 나오니까 이 수렴되는 부분에서 조심하시거나 혹은 노려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삼각수렴 오늘 5가지 관점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이제 삼각수렴 부분 차트 매매 기법에 관련돼서 이따 오후 1시 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단타 특히 좋아하시는 이 단타에 있어서 어떠한 메타적인 부분 어떤 알트들이 급등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혹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고자 할 테니까요. 이따가 오후 1시 반에 참여하셔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오늘 설명드린 이 매매 기법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 더불어서 이제 히든 코인 비교적 저는 리스크를 안더라도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에 관련돼서도 알려드리면서 또 비트 동향은 주말 사이 어떨까? 여러분들 비트 동향이 또 불안하시면 주말 선상 또 이제 편하게 못 보내시니까 그 방향성까지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삼각수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